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일부 공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공무원과 공사직원, 그리고 교직원, 대기업, 중견기업 빼고는 무슨 폭탄공화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부채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채 폭탄이 지금 앞으로 다음 세대에 거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옥제너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세금 폭탄 이로 말할 수 없고, 그다음 이념 폭탄, 어디 천지난 인연 7, 80년대 운동권 논리, 과거 한양대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나 우상과의 이런 수준의 정말로 그 7, 80년대 학생운동 프레임, 아주 조그만 그런 프레임에 갇힌 일부 몇몇 안 되는 인사들이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도, 누구 하나 제도권 정치 내에서는 저항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방송은 오히려 나빠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헌법상에 보장된 말로만 국민주권 민주주의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이 없는 나라예요.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건 전혀 지금 정책 결정에 반영이 안 되고, 몇몇이서 과도한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기이한 아주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서 치욕의 역사를 지금 문재인 정권 5년째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밑에 차관이나 국장들 얘기 듣고, 과도하게 코로나 예산 책정하면 후대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당대표 이야기에 대해 반박을 해도 도대체 청와대 논리에 밀려서 이제 문재인 씨까지, 이익공유제라든지 초과 이익공유제라든지 손실보상제는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또 손발 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법적으로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명분만 가지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 이익공유제라든지 손실보상제 제대로 하려면 월 24조 원 정도까지 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눠주고 나중에 우리 손자, 우리 아들, 딸들이 그리스처럼 부도 나가지고 정말로 부도난 국가에 살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이 정도 됐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그 당시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채용한다고 공약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4년 동안 약 9만 명을 증원했는데 올해만 또 3만 명을 공무원을 더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4년 총 4만 명밖에 안 늘렸고, 이명박 정부 때는 5년 동안 총 10,000명만 늘어났는데, 이게 올해 3만 명 하면 12만 명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니 이게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국채를 반영해서 메꾸는 현상,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표입니다. 매표인. 표만 되면 그냥 다 나눠주고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이거 구급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해도 17만 4천 명 다 채용하면은 향후 30년간 328조 비용이 든다는데, 이거 감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국회 예산정책지에서 나온 그 통계인데, 이 국가 채무는 지금 올해 국내 총생산 GDP의 47% 수준까지 와서 1,000조에 육박하고 있고, 이 상태로 계속 2045년이면 GDP의 99%까지 상승한답니다. 공개부채까지 얘기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해서 OECD하고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현재 70%인데 35년 뒤에는 애를 안 낳고 지금 0.83명인가요?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애를 제일 안 낳는 나라가 돼가지고 윤리적으로도 지금 타락한 이런 사회가 됐는데, 50%로 생산 연령이 떨어진다. 이러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애는 줄고 애는 안 낳고. 그래서 민간 부분에는 맨날 고통 감내하자고 민간 기업들 초과 이익 공유하자고 해놓고, 공무원은 왜 3만 명을 늘려가지고 국민 세금을 당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정권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 좀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좀
이렇게 하면 좀 이런 게 오겠다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보니까 중앙일보인가에 보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가 약 4배로 늘어나고 재산세는 1.5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또한 이거 심화되는 자산 양극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순자산 진위계수라는 게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데 문재인 정권 지난 4년 동안 진위계수가 0.584에서 지금 작년 말에 0.601 이렇게 급격하게 서민들하고 있는 사람하고 불평등도 이렇게까지 지금 좀 커지고 있고,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성 통계만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2016년에는 1조 3천억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5조 1천억으로 약 29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2016년에 9조 9천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5조 1천억, 53%가 증가하고, 이렇게 세금은 더 많이 가지고 중산층 붕괴되고 있는 상위 10%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생산 연령 인구는 없어지고 인구는 줄고, 그럼 나라는 부도나고 없어지는 거지 뭐 있겠어요. 이건 OECD 3만만 국가가 문재인 정권 5년에 그냥 다 까먹고 금방 추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엄정하고 아주 악성 종기 같은 정책들을 그냥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다는 입법 독재, 국회 독재를 통해서 청와대 좌익 독재를 뒷받침하는 이런 정책의 악순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숨막히게 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를 자세히 알고 아마 그러면 정말 밀란이라 일어날 텐데 모르니까 국민들이. 뭐 방송에서 9시 뉴스 보고 알겠어요? 신문을 제대로 읽는 신문 일부 보수신문 뭐 사설 정도는 조금씩 건드려주고 있는데 그런 국민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예? 그리고 지식인들 다 침묵하고 있고, 정치학자들이 유사전체주의라고 정의한 지 2년이 지났는데 6,000명 사회학자들 모여가지고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또 한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 문제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 문재인 씨가 시진핑 주석하고 뭐하러 이렇게 일찍 통화합니까? 상신적인 한미동맹이 최우선순위라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신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을 텐데,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 포럼 연설한 거를 미국 동맹국가들 일부를 좀 떼어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압박이 더 강해지고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나라로 대한민국 친중 정권을 선택해서 전화 통화자 가지고 덥석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같은 이런 이미지를 문재인 정권에서 갖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 칭송하고, 실제적인 면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한테 뭐 좀 도와주는 게 뭐 있어요? 연일 서해상에서는 말이죠, 강공 식별구역 침범한 것 60번이 넘는다고 하고, 한한정도 해제시켜줬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으면서 사드 배치 그것도 뭐 철회하려면 확실히 산불을 합의도 철회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그때 말 바꾸면서. 그래서 뭐 한 번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굴 대표하는 대통령인지 모르고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패권적이고 아주 무모한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한마디도 항의하는 걸 못 봤어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게 잘 되는 데는 병원밖에 없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암세포만 생겨가지고. 합참 자료도 보면 중국 경비함들이 거의 매일 서해상 동경 123도 124도 해역에 출몰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중국 공산당 창당일이 오늘날 6개월을 전이나 말이에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요. 예, 중국에 가서도 중국은 말이 큰 산이고 대한민국은 작은 봉우리라고 친중 노선을 극대화하더니 코로나도 일찌감치 중국인들 출입 제한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고 예산 안 써도 되는데 뭘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했다고 기자회견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모습이 좀 역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화는 정말 국제사회에서 안 하느니 못한 통화가 됐고요. 소수 몇 명 이념 세력들을 지들
이념적인 지평을 넓히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또 강경화는 뭐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하고 통화해가지고 물러나기 전이라도 한마디라도 이빠른 소리 해야 되는데 똑같이 예, 그동안에 외교안 모순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싱가포르 미국 회담은 비핵화 사기쇼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겠다는 메시지가 있는데도 그런 건 들은 척도 안 하고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엇박자나 되는 그런 통화 안 하나니만 못한 거예요. 청와대 여행사 사장 역할을 못하는 강경화가 뭐하러 이런 통화해가지고 또 국민들이 명예에 먹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은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인도 태평양 지역 중국 견제하는 노선에 적극적으로 참여 쿼드에도 들어오고 말이죠. 그리고 중국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노선 그리고 경제 클린 네트워크 미국이 추구하는 데 들어오고 이런 걸 원하는데도 뭐 그냥 세계의 경이 끼고 이빠른 소리하고 딴 소리나 하고 이런 정권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정권은 마이동풍 정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대한민국 국익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처참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몇 명 무슨 이념 깡패들이 이게 반역적이고 역정역할하는 거 이거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당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투쟁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